S 선생님의 집이자 절에 도착하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어.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왠지 안심이 되더라고. 문을 빠져나간 뒤 돌계단이 깔린 좁은 길을 지나자 중년은 지난 듯한 나이 많은 남자가 맞아줬어. 그러고 보니 S 선생님의 집에는 언제나 손님이 있던 것 같아. 아마도 외할머니처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겠지. 안쪽에 난 길을 따라 뒤쪽에 현관으로 들어가니 5평 남짓한 방이 있었어. S 선생님은 내 기억 속 그대로 불상의 앞이 깔린 방석 위에 정절을 하고 앉아 있었고, 내가 도착한 몇 초 뒤에 천천히 뒤돌아보셨어. 조부모님이 말씀하셨어. 이제 안심하라고. S 선생님이 봐주실 테니까. S 선생님과 조부모님의 인사가 이어졌어. 오랜만이라고 벌써 이렇게 멋지게 컸다며 세월이 참 빠르다면서 여러 얘기를 한 번에 하셨지. 조부모님들은 서로 S 선생님에게 나의 안부부터 여쭤봤고 두 분이서 옥신각신 다투셨지만 결국엔 내가 괜찮은지 걱정된다는 얘기였지. 왜일까? 그저 S 선생님이 앞에 왔을 뿐인데 그때까지 혼란 상태였던 조부모가 침착해져 있었어. 그것은 부모님에게도 나에게도 느껴지고 깊게 숨을 내쉬니까 몸속에서 나쁜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 뭐야. 부모님은 이제 벌써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가까웠던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피곤하기도 할 거고 이제부터 S 선생님이 어떻게든 해주실 테니 건너가서 쉬라고 말씀하시며 옆방으로 보내셨어. 자, 티야, 이쪽으로 오렴. S 선생님이 불러서 마주보고 정자로 앉았어. 자, 그러면 가족들 모두 옆방에서 편히 쉬고들 계세요. 티야하고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이제 다음은 저한테 맡기고 이 방에는 괜찮다고 할 때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조부모님들이 말씀하셨어. S 선생님에게 나를 잘 부탁드린다고. S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니 시키는 대로 잘 따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S 선생님에게 부탁하고 나에게 얘기해주는 조부모님의 모습에 또 눈물이 나왔어. 나 완전 울보 같지? S 선생님은 더 가까이 오라고 해서 무릎과 무릎을 붙이고 앉았어. 내 손을 잡고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냥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어. 나는 왠지 나쁜 짓을 하고 혼날까봐 부모님 얼굴을 살피는 어린아이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 감히 말하지만 눈앞에 나보다 작고 힘없는 할머니의 위압적이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위기에 왠지 주눅들고 있었어. 와, 이런 사람이 정말로 있긴 있구나. 아, 어떻게 할까? 티야, 무섭니? 네, 그렇겠지. 이대로 둘 순 없겠지. 저... 선생님? 아니야, 괜찮아. 그냥 하는 소리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게 괜찮은 거야? 하는 생각이 든 나머지 참지 못하고 손을 확 뿌리치고 말았어. 진짜 난 아직도 인간이 되려면 멀었구나 느꼈어. 전 어떻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대체 뭐죠? 왜 그게 저한테 들러붙은 거예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S 선생님은 내 이름을 부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흉가에 갔었긴 하지만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아무튼 왜 저만 이렇게 된 건데요.
거울 앞에서 합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관계가 있나요? 진짜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저 너무 억울해요. 제발요. 나는 오열하며 울부짖었어. 나도 뭐라고 한지 모를 만큼 왜냐고 울부짖었었던 것 같아.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어. 대체 왜? 왼쪽 귀에 인꼬가 우는 소리처럼 높고 날카로운데 억양이 전혀 없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게 왜? 라고 반복한다는 걸 이해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 나는 S 선생님 눈을 보고 있었고 선생님은 내 눈을 보고 있었어. 단지 매우 상냥하던 S 선생님의 얼굴이 무표정이 된 것처럼 보였어. 왼쪽 시야에 무언가 있는 게 느껴졌어. 왜 보지 않아도 살짝씩 보이잖아.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왼쪽 방향으로 돌아보고 말았어. 다시금 목에서 뜨뜻미지근한 피가 흐르는 걸 느끼면서 그래, 그것이 서 있었어. 몸을 디귿자처럼 구부리고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끈질긴 놈.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 여기는 신당이잖아. 눈앞에 S 선생님이 있는데 대체 왜? 일주일 전에 본 그대로였어. 그것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어. 올빼미처럼 조금씩 얼굴을 움직이면서 나를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 인구 같은 목소리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 아마도 하야시도 이렇게 이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겠지. 나는 숨 쉬는 것도 잊어버리고 눈과 입을 크게 벌어진 채로 그대로 있었어. 아니,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다는 게 맞을 거야. 가끔 스흡하고 숨을 들이쉬려다 실패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것이 손을 움직여서 얼굴에 붙어있던 부적 같은 걸 천천히 뜯어내기 시작했어. 보면 안 된다! S 선생님이 소리치셨어.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정말 도망가고 싶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 벌써 턱 부분이 보일 것만 같아. 마음속에선 안 돼, 하지마, 더 이상 뜯지마 하고 외치고 있는데 정작 입에서는 이런 어이없는 소리만 나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때 짝 하고 몸이 튀어나갔어.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짝 하는 그 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어. 정좌를 하고 있던 상태에서 일어났으니 몸이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지만 나는 이내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어. 뭔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몸이 마음대로 움직였거든. 근데 익숙하지 않은 정좌를 하고 있던 탓에 다리가 저려서 힘껏 달릴 수 없는 거야. 저린 다리가 후들거리는 데다 앞도 보지 않았던 탓에 나는 그대로 벽에 돌진해 머리가 세게 부딪혔어. 하지만 조금도 아프지 않았지. 머리에서 피가 줄줄 나왔었는데 그렇게 주위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피가 눈에 들어와 아무것도 안 보여. 손을 휘저어서 출구를 찾았는데 엉뚱한 곳에서만 헤맸나 봐. 아직 안 됩니다. 갑자기 S 선생님이 큰 소리를 냈어. 미닫이문 저편에 있는 부모님이나 조부모에게 말했는지
나에게 말했는지 알 수 없었어. 그래도 그 소리에 나는 움직임을 멈췄어.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경직됐어. 또다시 머릿속은 무섭게 회전하며 사태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었지. 뭘 파악할 수 있을 리는 없었고 그저 S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따랐을 뿐이지만 말이야. 내가 움직임을 멈추고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하던 부모님과 조부모님도 멈춘 일을 확인하는 건지 조금의 시간을 두고 나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시작했어. 티, 미안해요. 무서웠지? 이제 괜찮으니까 여기로 돌아와. 그리고 모두들 괜찮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있어 주세요. 미닫이 문 너머로부터 끊임없이 무엇인가 말하는 게 들렸지만 지금에 와서는 잘 기억나지 않아. 피를 닦으면서 선생님이 앞으로 돌아오자 수건을 빌려주셨어. 향수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꽤 좋은 냄새가 났던 것 같아. 이제야 겨우 아까 그 소리는 선생님이 손뼉을 친 소리란 걸 깨달았어. 질문할 수 있을 여유도 없었지만 티야, 보였었지? 뭔가 들렸어? 네 선생님 보였어요. 계속 어째서? 라고만 반복했어요. 이때는 이미 선생님의 얼굴이 평소에 상냥한 얼굴이 되고 있었어. 나도 이번엔 천천히 할 수 있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는 것에만 집중했어. 뭐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했었지. 그렇구나. 어째서냐고 묻고 있었구나. 그게 뭐라고 생각했어? 나야 전혀 모르지. 생각해보려고조차 안 했었고. 잘 모르겠어요. 티는 조금 전에 그게 무서워? 네,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아니 그게 평범한 것도 아니고 귀신이니까요. 이쯤에서 나의 뇌는 사고 능력의 한계를 넘고 있었던 것 같다. S 선생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T, 그렇지만 아무 짓도 안 하잖아요. 아니에요. 목에서 피가 나왔어요. 게다가 무슨 부적 같은 걸 뜯어내려고. 확실히 생긴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이상은 없죠. 많이 어렵네요. 저 잘 몰라서 죄송해요,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은 나도 알기 쉽게 이야기해줬어. 설득했다고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우선 그것은 귀신이라든지 도깨비라고 불리는 것은 틀림없는 소위 악령이란 놈인가 하면 또 그렇게 말하기엔 어려운 것 같았어. 분명하게 말해서 질이 꽤나 나쁜 부류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선생님은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 나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해줬어. 악의는 없어도 너무 강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귀신 계속 외로웠던 거야. 이야기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봐줬으면 좋겠어. 날 알아채줘 하고 쭉 생각했었던 거야. 티고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참 따뜻한 사람이란다.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해주니까 분명히 그게 좋겠다, 착해 보인다 하고 생각했나봐.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준 일이 기뻐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런데 티는 그 귀신과 비교하면 너무 약하구나.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서워져 버려서 몸이 반응해버리는 거야. 선생님은 마치 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천천히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해 주었어.
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 그것은 절대 악령이라든지 아주 나쁜 것이라고 믿어왔었으니까. 선생님께서 재령해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그것을 감싸듯이 말하니까 혼란스러웠지. 그런데 말이야, 이래서야 이번은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T군, 시간이 걸린다만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요. 이 한마디에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어. 아, 이제 됐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겨우 안심이 됐어.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써볼게. 평생 잊고 싶지 않은 말이야. 보기에 무서워 보여도 내가 잘 모르는 것이라도 나와 같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경을 외기 시작했어. 재령하려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이 성불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날 밤 머리가 찢어지기도 했고 자세히 보니 목에 난 자국도 크게 찢어져 있어서 아팠지만 웬일인지 정말로 푹 잘 수 있었어. 경이 끝나도 나를 위해서 웃으면서 그날은 묵게 해주셨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벌써 아침에 기도를 마친 후였어. 안녕, 티. 자, 세수하고 아침밥 먹고 와. 다 먹으면 본산에 갈 거니까. 나는 관계자도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신경 써주시는 것은 아닐까 싶긴 했지만 조금만 말할게. 선생님이 속하고 있는 종파는 전에도 쓴 대로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역사가 있고 신자도 수행하는 분도 일본 전국에서 오신대. 가르침은 같이 하지만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동쪽과 서쪽 각각 본산에 있대. 나를 데려가 준 것이 서쪽의 본산. 본산에서 잠시 신세를 지고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덕을 높이고 그 귀신이 조금이라도 빨리 성불할 수 있도록 본산에 공양해 주려고 한다고 S 선생님은 말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기뻐한 것이 외할머니야. 아직 믿을 수 없어 하는 것 같았던 아버지는 마지막엔 내가 이제 괜찮아, 다녀올게요 하니 반대하진 않았지만 본산에 도착하니 젊은 사람이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고 S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 본당역 안쪽에 있는 오두막에서 본산의 관제자분들에게 인사를 했어. 여기에서도 S 선생님에게는 상당한 저자세였어. S 선생님, 실은 굉장한 사람이라나 봐. 원하기만 한다면 상당한 지위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나중에야 들었어. 나는 본산에서 잠시 신세를 지게 되었지. 뭐 손님 대접을 받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했어. 아마 선생님이 지시한 거겠지.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행운하였구나 하고 실감했어. 40년간 계속 뱀의 원령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여성이나 가족 친족까지 화를 당해 몰락해버렸지만 의지할 곳도 없이 혼자 가게를 이어온 훌륭한 무사 집안의 후예라든지 나 같은 것보다 더 괴로움에 시달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 몰랐으니까. 힘든 생활을 해서 그런지 장소가 그렇기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S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지 공포는 상당히 희미해졌어. 본산에 맡겨져 한 달쯤 지났을 무렵 S 선생님이 오셨어. 어머나, 티, 꽤 좋아진 것 같구나. 네, S 선생님 덕분이죠. 혹시 그때 이후로 또 보이거나 했니? 아니요, 한 번도요. 아마 성불했는지 어디론가 간 게 아닐까요?
무엇보다 여긴 본산이기도 하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얼굴이 굳어졌어. 어머나, 미안. 또 겁에 질려버리겠구나. 그런데 티야, 여기에는 많은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많이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야. 그러니까 티, 조금 더 여기에 남아 공부하렴. 모처럼 온 거니까. 나는 선생님의 말에 따랐어. 그때의 일이 계속 꼬리를 잇고 있어. 아직 여기에 있고 싶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거기에서의 하루는 꽤나 금방 지나가는 느낌이었지만 뭐랄까, 마음이 평온한 느낌이 좋았어.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 결국 3개월째 눌러 앉아버렸지. 그 사이 S 선생님은 볼 수가 없었어. 역시 S 선생님의 말이 없으니 점점 불안해지더라고. 그렇지만 조금 슬프달까? 뭐니 해도 3개월씩이나 내가 있었던 떠들썩한 세계로부터 모든 게 격리되어 있다 보니 무언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 그리고 3개월 만에서야 S 선생님이 오셔서 겨우 본산의 생활을 끝낼 수 있었어. 옷차림을 가지런히 하고 먼저 신세를 졌던 분들에게 한 명씩 인사를 한 뒤에 S 선생님과 막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 근데 분명히 옆에 있던 S 선생님이 없는 거야. 어? 하며 뒤돌아보니 조금 멀찌감치 뒤에 떨어져 있는 거야. 내 걸음이 너무 빨랐나? 생각하며 선생님 쪽으로 갔더니 아주 상냥한 얼굴로 티, 돌아가지 말고 여기에 있는 건 어때? 라고 물으시는 거야. 솔직히 S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 조금 기뻤어. 아니요, 저는 여기 사람들처럼 못해요. 정말 모두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흉내낼 수도 없을 것 같은걸요. 수줍게 대답하자 그게 아니고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네? 그게 아직 남아있단 말이다. 나는 또 얼굴이 굳어졌다. 결국 본산을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로부터 2개월 후였어. 전부 다 해서 5개월이나 눌러 앉아버렸던 거야.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도 아닌 누군가 나를 돌봐주는 일은 또 없을 거야. S 선생님은 아마 이제 괜찮을 것 같지만 당분간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야 한다. 알겠지? 라고 했어. 그 귀신이 사라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숨어있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어. 길었던 본산의 생활도 끝나고 겨우 일상에 돌아오게 되었어.